왜 언론들은 저렇게 일단 유사시 기회만 생기면은 내란 극복을 부르짖는 목소리에다가 저렇게 초를 치고 싶을까?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자, 일본에 가는 이재명 대통령 58%전 세계 2위 지지율 기록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쁘지 않아요. KBS. 이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63%, 못한다 27%, 조국 사면 평가 팽팽. 네, 조국 사면이 이게 뭐 논쟁적 이슈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런 저런 정파적, 정략적 고려가 아닌 그야말로 이 내란 세력, 검찰 독재 극복이라고 하는 시대 과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으로서 첫 사면, 조국 장관, 조국 전 대표 과감하게 사면했습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는 정치인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론이 63% 정도 버텨주고 있어요. 세계 58% 2위 유지하고 있고요. 여론조사 꽃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지지율 68%로 3.3%포인트 하락, 모든 연령에서 긍정 줄어. 네, 3.3% 정도 소폭 하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68% 지지율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9%로 29%포인트 차. 자, 요게 지금 한국 리서치가 KBS의 의뢰로 조사한 네. 거예요. 네네. 응답률이 15.2%입니다. 저게 기간이 같은 기간이에요. 리얼미터고 나온 거라. 이제 리얼미터 이제 보여드릴 예. 텐데 하도 리얼미터 기사 가지고 막 엉터리 기사들이 나와서 자 KBS와 리서치, 한국 리서치 15.2% 응답률 상당히 신뢰 구간이 신뢰성이 높습니다. 여론조사 꽃 비싸니까 정확하다. 이거 68%. 그런데 리얼미터에서 이 리얼미터 5.2% 응답률에 불과한데 팍 떨어졌어요. 이거 보시면 네. 51.1%. 네, 대통령 국정 지지 51.2%. 요거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인데 방금 보여드린 여론조사 꽃이라든가 한국 리서치의 기사는 한 군데도 없어. 네. 모조리 다 리얼미터예요. 리얼미터만 인용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파이낸셜 리스. 이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6%포인트 동반 폭락, 새 정부 들어 최저. 이렇게 흔들어요. 그런가 하면 한국일보. 지지율 40% 본교에도 정청래는 내란 척결, 통합 기대한 민심 등 돌린다. 아하, 이래서 리얼미터를 인용하는구나. 네.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내란 척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정청래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내란 척결 하자 그런다고. 네. 내란 척결 이제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라고. 네. 아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그래도 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각종 수치 분석을. 요거 지금 말씀하시는 리얼미터 거, 에너지 경제가 의뢰한 거. 에너지 경제가 네네. 뭐 하는 신문이에요? 에너지 경제가 저거 중에 그 협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본력이 뒤에 굉장히 많이 이건 뒷받침되는 돈을 회사로 주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네. 매번 할 수 있는 거지 뭐. 들어가요. 요게 이제 8월 14일쯤을 축으로 해서 한 조사인데 네. 그 이념 성향을 보시면 전통적으로 8월달 휴가철에는 항상 민주진보가 응답률이 적어요. 그래서 놀러 지지율이 가야지. 떨어져요. 놀러 가야지. 젊은 층의 지지자들이 많고 네. 40, 50대 이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휴가철 이런 때 응답률이 확연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시즈널하게 반영된 게 지금 국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서 당원들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컨벤션 이게 효과가 있네. ARS예요. 응답률이 4.7%예요. 2만 1000명 이상 전화 돌려서 지금 1000명 샘플 1001명 샘플 뽑은 거예요. 네, 가뭄에 콩나듯이 여론조사에 응한 겁니다. 그렇죠. 댁에 계신 분들이. 보수, 중도, 진보 응답 숫자를 말씀드려야 이게 정확히 읽히는 거예요. 네네.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보수와 진보의 응답률이 비슷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되면서 진보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이제 업이 되기도 하고 적극적인 여론조사 응답도 있었어요. 그렇지. 물론 이건 ARS입니다. 네. 저 전화로 응답할 때는
이 보수들이 훨씬 더 쭈그러들어요. 상대적으로. 아유, 그 낮 시간에 집에 전화 받는 사람이 어디 그렇죠. 있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출근하고. 지지자 중에. 그래서 이게 보수가 277, 진보가 228이에요. 50명 보수 과표집이에요. 1000샘플에 50명 과표집이면 벌써 5%가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론 조국 사면이나 이런 게 이슈가 된 건 맞아요.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균형 있게 보려면 이 과표집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원래는 보정을 해서 기본적인 과표집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응답자의 413명이 중도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대부분 평상시에 하면 중도가 많긴 한데 요건 좀 과하게 많죠. 과하게 많네. 양 진영이 좀 줄었고 중도가 너무 과하게 많은 요런 내용을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그래 실제로 폭락한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재확산하는,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들의 논점은 동반폭락에 보세요. 동반폭락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40%가 붕괴됐는데도 내란 척결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내란 척결 그만 주장해. 그리고 심지어 한겨레조차도 DJ였다면 또 악수 안 한 정청래 송원석 추도식석 충돌. 자꾸 악수하라고 부추깁니다. 내란 세력이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진실도 고백하지 않고 있는데 저들과 왜 악수를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한겨레조차도 안 하고 살짝 리얼미터를 들이밉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실제로 여론조사 폭락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기사가 나옵니다. 폭락이라고 노래하고 파이낸셜 뉴스, 전자신문,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 동반 급락, 국정 지지도 비상, 그냥 비상 걸렸어, 막 비상. 비상 걸리길 바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여론의 추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만 저렇게 과도하게 우리가 이제 튀는 조사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 특정 기간에 하늘이 무너질 정도의 어떤 큰 이벤트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여론이 급변동한다. 지금 6%가 줄고 6%가 올라가서 일종의 이제 12%가 바뀐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 조사 대비해서. 그런데 그러면 조국 사면이나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냐? 벌써 1주 전, 2주 전부터 계속 애드벌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난주에 여론조사가 반영된 것도 꽤나 많아요. 근데 같은 기간에 아까 이제 한국리서치 거 보셨잖아요. 지금 확연히 다르잖아요. 아까 한국리서치커는 전화로 직접 하는 케이스고, 요건 이제 ARS라는 거죠. 응답자 층이, 선수층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갑자기, 물론 조국 사면이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나머지, 인사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기존에 쭉 왔던 이슈예요. 갑자기 요번 주에 있었던 이슈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런 건 튀는 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요거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다음 주면은 국힘 전대가 끝나죠. 그러면 9월 첫째 주 여론조사. 요거를 보시면 정확한 여론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설명이 좀 충분하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들은 저렇게 일단 유사시 기회만 생기면은 내란 극복을 부르짖는 목소리에다가 저렇게 초를 치고 싶을까?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제발이 저린가요? 그동안 자기들 해왔던 게 있잖아요. 관성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상당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자신들도 내란 부역 또는 많이 했죠. 내란 사실은 많은 언론이 세력이었다는 그랬죠. 것을 네, 드러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론 개혁 차원에서 대통령은 한 차원 더 높은 매체 혁신, 매체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이 언론에서 일어났던 내란 부역, 내란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반드시 좀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